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많던 시절, 그러니까 군대 들어갔을 때 원서를 좀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 과가 당시에 영어를 좀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좀 시간 많을 때 미리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따라가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원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영어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었어요. 원서로 읽으면 뭐가 좀 가장 기초적으로 좋을까? 그래서 추천받은 책이 바로 이 책, 로이스 로리의 더 기버입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원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이 책은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 전달자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 제목을 들으시니까 갑자기 예전에 영화도 개봉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신가요? 근데 조금 이상하게 제가 이 책 분명히 서평도 썼었거든요. 그런데 번역본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은 다행히도 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보통 청소년 도서로 많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표현들도 쉬웠고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짧은 이야기지만 참 흥미로웠고 원서를 읽었다는 뿌듯함을 선물해준 책이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이 책, 로이스 로리의 기억 전달자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이스 로리의 기억 전달자는 장르상으로 구분하자면 디스토피아 문학에 해당합니다. 이 디스토피아는 토머스 모어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나온 유토피아의 반대 개념이죠. 보통 아주 부정적인 사회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디스토피아 문학의 대표라고 한다면은 가장 유명한 조지 오웰의 1984나 올덕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마거리에트 우드의 시녀 이야기, 최근 작품으로는 코리 닥터로의 리틀 브라더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단편 하나를 추가하자면 어슐러 르귄의 The Ones Who Work Away from 오멜라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단편도 추가되겠네요. 이 기억 전달자의 첫 부분을 읽다 보면은 이게 왜 디스토피아이지? 하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얼핏 보기엔 전혀 어두운 사회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주인공 12살 조나스는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아주 잘 살고 있죠. 부모님은 자애롭고 동생은 쾌활하고 아주 바람직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죠. 이 가족은 아침 저녁마다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는 서로 소통하는 정겨운 가족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보이는 것과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꿈을 나누는 아침 모임과 그날의 느낌을 나누는 저녁 모임이 이 사회의 규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규칙은 매우 엄격하여서 사회 구성원들은 규칙을 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할 말이 없어서 느낌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이죠. 이상한 점은 점점 드러납니다. 아이들이 12살이 되는 해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행사가 있는데요. 그 행사는 바로 직위 수여식입니다. 평생의 직업이 아이들에게 부여되는 날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사회가 아이들에게 직업을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사회 같은 경우는 매년 신생아를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산모도 직업입니다. 산모는 오직 3명의 아이까지 낳을 수 있으며 아이를 모두 낳은 후에는 육체노동으로 전환하죠. 산모가 직업이라니, 이쯤 되면 조금 눈치채셨을까요? 조너스와 동생은 부모님이 낳은 자식이 아닌 거죠. 이는 이 사회의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배우자와 아이는 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고 노인들은 모두 노인의 집에서 관리하죠. 모두가 모두에게 예의 바르게 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규칙입니다.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규칙이죠. 예를 들어 굶어 죽겠다라는 표현은 이 사회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굶어 죽겠다라는 표현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규칙에 어긋나는 표현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 조너스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차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이런 것들이 이미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회 구성원에겐 불만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죠. 그야말로 행복한 사회랄까요? 이러한 사회가 조금 이상하다고 조너스가 느끼기 시작하는 건 직위를 부여받고 나서부터입니다. 조너스는 직위 수여식에서 한 시대에 단 한 명만 존재하게 되어 있는 기업 보유자의 후계자로 선정이 되죠. 이 기업 보유자에게는 엄청난 명예가 뒤따릅니다. 마을 모두가 존경하는 존재죠. 게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업 보유자는 특별한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조너스가 받은 지침에는 이러한 목록들이 적혀져 있죠. 세 번째, 이 순간부터 당신은 무례함을 금지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주민에게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이 순간부터 당신은 꿈을 이야기하는 데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7번째, 당신은 임무 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8번째, 당신은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좀 이상한 규칙이죠, 그죠? 조너스는 기억 보유자로부터 다양한 기억을 전수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조너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조너스가 처음 전달받는 기억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대한 기억입니다. 기억의 전달로 조너스는 처음으로 눈을 보게 되고요. 추위를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신비한 경험에 조너스는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썰매를 타는 기억에서 처음으로 빨간색을 보지요. 빨간색을 처음으로요.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색을 보지 못합니다. 색을 보는 이는 오로지 기억 보유자뿐이죠. 조너스 역시 빨간색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친구 피오나의 머리가 빨간색이라는 걸 알지 못했고요. 사회가 색에 대한 기억을 모두 뺏어 버림으로써 피부색이라든지 머리색이라든지 이러한 차이를 없애버린 것이죠. 점차 이 행복한 사회의 뒤틀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나 이는 색깔뿐만이 아닙니다. 상실의 슬픔, 가족의 극심한 고통까지 수많은 기억을 기억 보유자 홀로 짊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대가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은 주어진 행복을 어떠한 고통 없이 누릴 수 있는 거겠고요. 단 한 명만이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회. 시작에서 말했던 르긴의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과 거의 유사한 이야기죠. 행복하게 살아가던 사회의 이면을 알게 된 조나스는 끔찍한 외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무도 조나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모든 고통을 홀로 짊어져야 하니까요. 어떠한 결격 사유, 장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조너스와 기억 보유자는 이제 선택을 하기로 합니다. 그들에게 늘 금지되어 있던 선택을요. 자, 어떠신가요? 행복해 보이던 사회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조너스가 사는 사회는 단순히 기억만을 빼앗은 사회가 아닙니다. 기억을 뺏음으로써 그들에게 선택마저 빼앗아간 거죠. 이 사회에 누구도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없고 배우자와 아이를 선택할 수 없고 볼 것을 느낄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어질 따름이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라는 가치를 매우 중시하죠. 인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락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가능한 많은 자유를 허락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리고 자유는 당연히 선택을 포함합니다. 안정과 통일이라는 가치 아래 밟혀진 수많은 선택들, 직위 해제되어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누렸을 수많은 기회와 삶. 선택을 짓밟는 것은 수많은 가능성을 짓밟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이에 달라졌을 수도 있는 삶을 짓밟는 것입니다. 디스토피아 문학의 의의는 단순히 부정적인 사회를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역할은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사회를 반추하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아가는 것에 있지요. 기억 전달자에서 조너스는 선택하지 못했었습니다. 조너스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그랬었죠.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뒤 조너스는 선택했습니다. 박탈되었던 만족감을, 자유를 되찾았죠. 그러나 지난 인간의 역사에서 자유의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았듯 조너스가 선택한 이 선택의 결과 역시도 달콤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되돌아간다고 하여도 조너스는 여전히 선택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결과가 아닌 선택 그 자체니까요. 선택이 없는 행복이 강요받는 사회, 기억 전달자였습니다. 청소년 도서로 분류되는 이 책은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 가볍게 읽으면서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는 작품이죠. 추가로 이 로이스 로리의 작품은 총 4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책 이외에도 파랑채집가, 메신저, 태양의 아들 등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생기신다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오늘의 책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과 생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